반갑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창업으로 만드는 비법,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전문 강사 서종현입니다. 자, 사회적 경제,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 전반, 그리고 사회,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회 공헌, 여기까지도 사회적 경제 범주 안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가 됐나요? 1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노블리스 오브주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사회 환원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있는 유명 인사들이 이런 세계의 그 글로벌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돕겠다는 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여러가지 캠페인과 여러가지 기부활동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경제는 굉장히 빨리 발전했습니다. 근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못 사는 나라는 계속 더 못 살게 되고 잘 사는 나라는 계속 부강하게 되는 이런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극심한 빈부격차의 문제들이 발생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소외계층과 취약계층들이 불평불만 그리고 사회에 대한 반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세계적인 국가적인 문제들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해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나 국가들이 선진국들이죠. 또 다른 뭔가의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고민들 중에 나온 것이 사회적 경제라는 하나의 큰 범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사회 문제, 즉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위화감이라든지 소외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간의 관계성에 있어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들,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쌓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종차별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 포함되겠죠. 결국에는 사회에 큰 문제가 일어났던 거죠. 특히나 예전에 미국 세계적인 선진국이 리드하는 국가로서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빈부격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흑인 폭동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약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 있었죠. 1980년도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어떤 강도 사건, 그리고 인질극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범죄를 왜 저지르는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나눠야 된다. 부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외계층들이, 빈민계층들이, 취약계층들이 자신들의 불만이 통제가 안 되는 수준으로 오더라.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고 희석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걸 인식하게 됐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발전이 나온 하나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가치 중심으로 조금씩 접근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게 됐던 겁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자본주의라는 부분, 즉 어떻게 보면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지는, 예전에는 낙수 효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좀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구성했습니다. 낙수효과는 말 그대로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벌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을 가지고 점점점 중상층과 그리고 하위 계층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를 좀 강화시키는 이런 방법의 어떤 사회적 경제 논리를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실패했습니다. 즉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많이 벌다 보니까 세금을 더 적게 낼 방법들을 계속 구성하는 이런 병폐가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로펌들이 이런 부를 많이 축적한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에서 더 많은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원인이 됐습니다. 요즘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느냐? 분수효과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많이 퍼뜨리면서 전체가 혜택을 받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 이게 최근 5, 6년간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 공헌과 사회 환원에 대한 방법론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사회적 경제를 하나의 경제 논리, 그리고 하나의 사회 논리, 하나의 발전할 수 있는 논리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발전하고 육성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런 사회적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계속 강화시키고, 그리고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요인은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너와 내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서로 비교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노동, 인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보편적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적인 참여, 누구나 본인들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누구나 본인들이 생각하고 의도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같이 참여해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함께 이 나눔을 실천하고 이 경제적인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 보자. 이런 요건들이 굉장히 민주적인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중심의 수익 분분,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 논리죠. 근데 노동에 대한 수익 배분이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14시간을 일해도 솔직히 300, 200, 1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단 1시간만 일해도 300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동의 균등, 그리고 공평화가 많이 차별화에 대한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그 격차는 이유들은 다 있겠죠. 솔직히 얼마만큼 배웠느냐, 얼마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겠지만, 그래도 격차가 너무 심해지면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될 수 있다는 결과죠. 사회 및 생태계가 계속 지속되려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얼마만큼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배려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사회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 가지고 사회적 경제라는 여러 가지 분야와 여러 가지 테마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결국에는 공동체, 민간단체,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 이런 마을 기업,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뭉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경제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보편화된 사회적 경제 논리를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활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유형들이 각각의 계층, 각각의 범위,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해줘야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우리가 생활에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굉장히 크게 역성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있는 자들 또는 많이 배운 자들 또는 여건이 되어서 그만큼 역량을 만든 자들이 일자리가 좋아지더란 것이죠. 즉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계층 분류들이 좀 더 우선 선점하는 이런 사회 구조가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취약계층들이 자신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생활 경제를 윤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한계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어떤 공공기관의 아웃소싱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좀 취약적인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보통 다 아웃소싱을 주던 하청을 주던 이런 부분을 사회적 기업이 그것을 대체하는 이런 활동과 이런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대기업에서 청소 업무를
하청을 주던 것을 사회적 기업에게 주면서 좀 더 안정적인 뭐 일자리의 안정화, 그리고 양질의 어떤 근무 여건, 그러면서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일정 부분의 임금을 지원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런 상생의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사람 가치 중심입니다. 상생,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가 나눠야 됩니다. 특히나 사회적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소위 있는 자들이 조금 부족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수익의 사회 균등 배분을 조금 더 배려해야 된다. 이게 사회적 경제에서 가지고 사람 가치에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공존을 위한 사회 구조, 사회적 경제가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가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이겠죠. 지역민들과 지자체가 같이 협력을 해서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간, 다양한 나눔,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들, 그리고 공공사업이라든지 공익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배품과 나눔을 실천하는 어떤 하나의 장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성공기업가들이 사회 환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소비자들로부터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 중에는 당연히 일반적인 소비자도 존재하겠지만 취약계층과 소외계층도 반드시 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비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나눠준다는 개념이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입니다. 사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 순환 구조를 계속 지속 성장 가능하도록 만들자. 그러면서 그 자체를 가지고 또다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해서 또 다시 나누는 이런 순환 구조들을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존입니다. 어느 한 축이 어긋나거나 어느 한 축이 이 사회를 구성하는 역할을 못했을 때 결국에는 이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다양한 폭동 사례들, 뭐 빈부격차로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저 사람들은 너무 많이 가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가 아니라 화가 나 라는 이런 생각들이 고착화되면서 약탈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차별 행위들의 반대, 극부를 위한 분노가 표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두레라든지 여러 가지 개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조금씩 공동체가 나눠 가지면서 사회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하는 요소로서 사회적 경제를 잘 활용한다면 저희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세계에서 이 사회적 경제가 안정이 되면서 서로가 공유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